2025년 을사년 엄청난 재앙이 온다. 사람들이 3대 쓰러지듯 한다. 신비길에 사람 하나 볼듯 말 듯하게 인종이 귀해진다. 그때는 천심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이감룡 도사가 본 한반도의 미래. 마이산 도사로 유명한 이감룡 도사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수행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한반도의 운명을 통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감룡 도사가 예견한 한반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맞이할 변화는 무엇이며 그는 어떤 점을 강조했을까요? 오늘은 그의 예언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큰 변화를 겪는다. 이감룡 도사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겪을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오랫동안 분단과 갈등 속에서 살아왔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격변을 동반하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언했습니다. 정치적 변화. 기존의 정치 질서가 흔들리며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가 등장하여 기존 정치 문화를 바꾼다.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정치 체제가 자리 잡는다. 경제적 변화. 한국은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위기를 맞는다.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제 중심이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변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한다. 기존의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흐름이 자리 잡는다. 국민들이 자각하고 행동할 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이감룡 도사는 한반도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인가? 기존의 권력 구조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다.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국민을 이끈다.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스타일이다.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한반도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이감룡 도사는 이 지도자가 기존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며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국민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세계의 중심이 됐나? 이감룡 도사는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력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가 된다. 그는 지금은 작은 나라로 보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한류 문화의 확산, 경제적 성장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과정에서 큰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격변과 평화의 시대. 이감룡 도사는 한반도가 최후의 격변을 겪은 후 평화의 시대로 접어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격변이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격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대립 구도가 종식된다. 기존의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 한국이 세계적인 중심 국가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는 한반도가 평화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각성하고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실현될 것인가? 이감룡 도사의 예언을 단순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정세와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변곡점에 놓여 있으며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감룡 도사는 한반도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국민들이 깨어있고 준비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을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경고와 조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산 도사,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도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이산 도사 이감룡은 독특한 예언을 남기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본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일부는 그가 남긴 말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이산 도사 이감룡은 누구이며 그의 예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한반도의 미래를 중요한 주제로 삼았을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이산 도사 이감룡, 그는 어떤 인물이었나? 이감룡 도사는 전라북도 진안에 위치한 마이산에서 수행하며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한 도사였습니다. 마이산은 기이한 형상의 바위산으로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도인들이 이곳에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데 이감룡 도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가졌으며 깊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속인이나 철학자가 아니라 스스로 돌을 닦으며 시대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힘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예언들은 단순한 신비주의적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들은 철저한 분석과 통찰을 바탕으로 했으며 역사적 흐름과 연관성이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언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이산과 예언의 관계. 마이산은 오래전부터 신비의 산으로 불려왔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이한 자연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었고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마이산 탑사에는 돌탑들이 가득한데 이 돌탑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신비함을 더합니다. 이감룡 도사는 바로 이 마이산에서 돌을 닦으며 한반도의 운명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곳에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수행한 장소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산속이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이 단순한 개인적인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흐름을 읽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마이산 도사가 바라본 한반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남긴 예언의 핵심. 이감룡 도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반도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그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는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이끌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된다. 지금은 작은 나라로 보이지만 미래에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세계의 흐름이 바뀌면서 한국이 중요한 전략적 위치가 된다. 전쟁과 갈등의 기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전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왔지만 곧 평화의 시대로 접어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큰 변화와 격변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는 한반도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있다고 했으며 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이감룡 도사의 예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과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사건들 사이에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 지도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가 말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도 흥미롭습니다. 과연 그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금 그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감룡 도사가 예언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마이산 도사 이감룡은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등장할 것이며 이 지도자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감룡 도사가 말한 새로운 지도자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까요? 오늘은 이감룡 도사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의 특징과 역할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지도자들과 다른 새로운 인물. 이감룡 도사는 한반도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정치 질서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일까요? 기존 정치권 출신이 아니다. 그는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인물이 아니다. 전통적인 정치 조직과 무관한 독립적인 인물이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정치 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 강력한 추진력과 신념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끈다.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국민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 외부의 개입을 받지 않는다.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반도의 자주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한반도의 독립성을 지키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다. 국민의 지지를 직접 받는다. 그는 정당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성장하는 인물이다. 기존의 정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준다. 이감룡 도사는 이 지도자가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그를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즉, 한반도가 변화를 필요로 할 때 자연스럽게 등장할 운명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지도자는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이감룡 도사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어디에서 나올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정치권과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특정 계층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국민을 아우른다. 그의 등장은 기존 정치권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국민의 요구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상한다.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실망할 때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된다. 정치권의 지원 없이도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키운다. 위기의 순간에 해결책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기대를 받는다.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까? 기존의 선거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지지 속에서 점점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위기를 계기로 급부상할 것이다. 이감룡 도사는 지도자가 등장할 때 국민들이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새로운 리더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 때 그는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 이 새로운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적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인물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합과 자주성을 강화한다.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자주성을 확보한다. 외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펼친다. 경제적 개혁을 단행한다. 기존의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 부의 재분배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만든다. 기존의 권력 중심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도입한다. 정치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근절한다. 세계 속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높인다. 한반도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성장시킨다.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시킨다.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의 틀을 넘어서는 인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감룡 도사는 예언 속에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도 국민이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변화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기존의 정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눈을 가져야 한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철학과 행동을 봐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인물인지 판단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이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감룡 도사는 지도자는 시대가 부르고 국민이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지도자는 언제 등장하는가? 이감룡 도사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시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는 기존의 정치, 질서 속에서 나온 인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자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등장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감룡 도사는 시대가 그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즉, 새로운 지도자는 특정한 사건과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이며, 그의 등장은 한반도의 역사적 변곡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건과 흐름을 주목해야 하며,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이감용 도사의 예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기와 과정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이감용 도사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기 전에 반드시 시대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리더를 필요로 하는 흐름이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정치 질서의 붕괴. 기존 정치 체제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기득권층의 부패와 무능함이 극에 달할 때,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질 때, 사회적 불안과 위기의 고조,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때, 외교적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질 때,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 할 때, 국민들의 집단적 각성, 기존 체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때, 기존 지도자들이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이감용 도사는 이러한 상황이 오면 새로운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능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의해 국민이 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하는 징조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특정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감용 도사는 말했습니다. 이 징조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감지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극단적 대립. 기존 정치 세력이 극심한 갈등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될 때, 기존 정당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이 나타날 때, 경제적 위기와 변화의 필요성,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때, 기존 경제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대안이 필요해질 때,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정책과 리더를 찾게 될 때,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서 충돌할 때, 북한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할 때, 한국이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질 때, 이감용 도사는 이러한 상황이 오면 국민들은 기존의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더 이상 해결책을 찾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감용 도사는 새로운 지도자가 기존 정치 시스템을 통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기존 정당의 후보로 나오거나 전통적인 정치 과정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인물. 기존 정치권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온라인, SNS 등을 통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관심을 얻는다. 기존 미디어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영향력을 키운다. 위기의 순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인물.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를 필요로 하게 된다. 기존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여준다. 국민들이 스스로 그를 선택하고 지지하게 된다. 기존 정치 세력의 강한 반발을 받는다. 기존 기득권 세력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두려워할 것이다.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쌓이면서 결국 대세가 될 것이다. 이감용 도사는 지도자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신뢰와 지지를 통해 성장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의 등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 전체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정치 체제의 변화. 기존 정치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 시스템이 자리 잡는다. 국민이 더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구조의 재편. 새로운 경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부의 분배 구조가 변화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독립성 강화. 기존의 외교 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의 자주권을 강화한다. 외세의 개입을 줄이고 한반도의 독립적 입지를 다지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감룡 도사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며 그 영향은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감룡 도사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며 변화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정치 질서가 흔들릴 때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지도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 언론이나 기존 정치 세력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판단해야 한다. 지도자의 행동과 철학을 보고 그가 정말 국민을 위한 사람인지 판단해야 한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